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께서 공익제보 지원 관련된 법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정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아직까지 내부 고발자 또는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좀 더 개선하고자 이번에 개정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현행 법률은 180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를 좀 대폭 확대해서 특정 법률을 명시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환경 등 공익침해 행위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까지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거가 공익 침해 행위가 결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공익 신고자들이 보호받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공익 침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저희가 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결정 이전에 사실상 해고라든지 아니면 파면 또는 전보 조치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시로 잠정 조치로 보호 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불이익 조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익신고자 부패방지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법에서도 부패방지 신고자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구제하는 소극적인 절차였는데요. 공익신고자 대부분은 강한 어떤 신념과 그다음에 성실성 그리고 정의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에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 우대 조치 조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이하경입니다.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여연대가 청원하는 법안 부패방지법의 공익제보보호조항을 더 강화하자는 주장에 찬성하면서 참여연대의 법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의 내부 제보자가 없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부정이랄지 여러 가지 국민에게 불이익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구성원에 의해서 우리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정원 사건을 보더라도 내부에서 양심적으로 자기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또는 국민에게 알리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러한 부정한 일들이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제보에 많은 수혜를 입고 있고 또 우리 국가사회 시스템도 그것 때문에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볼 때 이제는 그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고 또 좀 더 확대된 자유로운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더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불법적인 일을 할 때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양심적으로 언제든지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들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보호하고 또 보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부패방지법의 공익제보자 중에서도 특히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부패를 내부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들을 주로 다루는 법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구상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부패신고 접수처를 국회의원실, 언론, 시민단체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권익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아울러 신분 보호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 또 국회나 법원에서의 증언한 경우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의 제보, 협조한 경우에도 보호하자, 구조금을 지급하자, 정식 보호는 아니지만 임시 보호라도 하자, 또 탄압하면 형사처벌하게 하자 등인 것으로 모았습니다. 모두 지금이라도 당장 적용해야 할 조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무위원회에서 이 청원안을 성실하게 법안으로서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공익제보자들이 피해를 입고 자신의 행위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더 불행한 사태로 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부의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구성원들이 공익제보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참여연대에서 굉장히 좋은 법안을 청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 발의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 부패방지법, 방금 소개하신 이화경 의원님 소개하신 부패방지법과 사실상 내용이 비슷한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침해, 우려 행위 등 일종의 공적인 행위,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 부패나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법이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그 공익 침해 행위라는 게 일일이 하나하나 법률로 나열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되지 못하는 공익신고 행위가 생겼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익신고 행위를 규정하고 특별히 어떤 법 규정을 정하지 않더라도 공적인 사항에 관해서 신고를 할 때는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침해 행위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자가 그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라는 것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생겨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좀 장애가 되었다는 반성에서 이 법안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어떤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불이익한 조치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공익신고자를 우선 채용하는 그리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또 공익제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장려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